thought he was smart. Or rather didn't think he was retarded, so he can't afford to play retarded. 지금 보고 계신 이 배우가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 걸 눈치채신 사스케들은 I am Iron Man.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14번째 지리는 시리즈 영화 속 캐릭터들의 지렸던 실제 모습들 시작한다. 먼저 어벤져스인데요. 범우주적 세계관만큼이나 수많은 외계 캐릭터들이 등장했던 영화이죠. 이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 배우들은 짧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분장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모라인데요. 촬영 날이면 매번 새벽 5시에 출근해 5시간가량의 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특유의 초록빛깔 피부를 화면에 담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 후 작업이 진행됐고 가발까지 썼었기에 땀으로 분장이 자주 벗겨지는 고생을 했다고 하죠. 이런 그녀가 분장을 벗겨냈을 땐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 조 셀다나가 되는데요. 영화 아바타에서도 외계 나비족 네이티리 역을 맡았었습니다. 다음은 가모라의 여동생 네뷸라인데요. 이렇게 파란색 못생긴 외계 생명체인 줄로만 아셨을 테지만 그녀의 실제 모습은 개 질이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Hey, you guys. 내 누나 친구예요. 영국의 차세대 배우 카렌 길런입니다. 주만지의 여주인공이 네뷸라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신다고 하죠. 이런 그녀가 네뷸라를 연기하기 위해 실제 삭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오갤 1편 이후엔 계약서를 수정해서 삭발 없이 스프릿 고무를 이용해 분장한 뒤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죠. 다음은 제가 가오갤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젖곡산 드렉스인데요. 매번 이 분장을 위해 5시간이 소요됐으며 무려 18개의 실리콘 패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젖곡스의 실제 이름은 데이브 바티스타, 그리고 분장이 없는 그의 실제 모습은 이러합니다. 1969년생으로 배우를 하기 전엔 상당히 유명한 프로레슬러였다고 하죠. 심지어 이종격 투기 선수로도 활동했는데 무패전설의 사나이였습니다. 물론 1전 1승인 건 함정. 또 그의 썸녀 멘티스 같은 경우 더듬이의 시작 부분까지만 제작했고 이런 섬세한 움직임을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까다로워 보였던 멘티스 분장은 오히려 1시간 정도면 충분했다고 하죠. 분장과 더듬이를 없앤 그녀의 실제 모습은 이와 같은데요. 배우 폼 클레멘티에프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대표작으로 해커스 게임을 추천드리는데요. 절대 야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두 주연 배우의 혀가 없어졌다는 영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외 고추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비전 역의 폴 베타니, 욘두 역의 마이클 루커, 레드 스컬의 휴고 위빙의 모습입니다. 이제 꺼져. 전설적 영화 제5원소. 개인적으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푸른색 외계인 디바의 열창 씬인데요. 분장을 제거한 그녀의 실제 모습은 이러합니다. 디바는 CG 없는 100% 분장으로 매일 3시간 이상의 분장을 했었다고 하죠. 재밌는 사실은 해당 장면을 찍기 전까지 그녀의 분장을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는 물론 그 어떤 배우들도 사전에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디바가 등장하는 순간 모두의 눈이 확장되는 것은 연기가 아닌 찐텐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해당 장면은 오페라 가수 임바물라가 목소리 더빙에 참여했었는데요.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초음역대 노래에 음역의 높낮이를 디지털로 더 조절해서 더빙에 참여했던 가수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마의 노래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 노래를 중국의 오페라 가수 제인장이 완창하며 진짜 외계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었죠.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전 세계인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영화 해리포터, 그리고 모두가 한 번쯤은 보았을 얼굴 볼드모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볼드모트 역을 맡은 배우의 실제 얼굴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코가 상당히 오똑하시죠. 배우 랄프 파인즈입니다. 나름 스윗한 역도 많이 맡아보신 베테랑 배우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볼드모트도 분장 관련해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가 처음 제대로 등장했던 영화 불의 잔 당시 메인 빌런인 만큼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썼어야 했지만 그에게 할당된 분장 시간은 단 2시간.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시 주연 배우들의 어린 나이 때문이었죠. 그 당시 영국에서 법적으로 15살 이하의 아역 배우들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5일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분장 시간이 길어지면 안 그래도 짧은 촬영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분장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분장팀들의 실력이 좋았던 걸까요? 볼드모트를 처음 목격한 꼬마 배우들은 너무 무서워 눈물을 터뜨렸고 이에 레이프 파인즈가 너무나 기뻐했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또 당시 그는 망토 안에 타이즈를 입고 연기했는데 촬영하는 도중 계속 흘러내리는 바람에 여성용 레깅스와 가터벨트를 메고 연기했다고 커밍아웃을
볼드모트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를 꼽으라면 골룸이 생각나는데요. 이 희대의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의 실제 모습은 이제는 상당히 유명하죠. 바로 앤디 서키스입니다. 지금은 명실상부 모션 캡처 연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지만 무려 27년의 무명 세월을 거쳤는데요. 그는 48살이 될 때까지 조연만 맡던 무명 배우였지만 이 골룸 역을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극단 관계자로부터 골룸 역을 제안받아 오디션을 보았는데요. 당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특유의 웅크린 자세와 혜련 누나 뺨치는 표정 연기를 선보여 배역을 따냈죠. 이후 영화 킹콩, 혹성 탈출의 시저,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에선 스노크를 맡으며 모션 캡처 배우 1인자로 왕성히 활동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미드 중 하나인 왕자의 게임,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캐릭터 중 하나는 나이트킹인데요. 작중 단 한 번의 대사도 없지만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강한 임팩트를 준 빌런이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캐릭터를 시즌 4와 5에선 영국 배우인 리처드 블레이크가 맡았지만 시즌 6부터 마지막 시즌까지는 스턴트맨이었던 블라디미르 풀딕이 연기했다고 합니다. 나이트킹의 연기는 대사가 없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눈치 못 챘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은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 풀딕의 말에 따르면 모든 감독들의 공통적이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요구사항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유명 시리즈 엑스맨의 미스틱도 반전 있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엑스맨 초기 4편까진 모델 출신 배우 레베카 로메인이 그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 전엔 당연히 CG일 줄 알았는데 미스틱의 모습 자체는 100% 분장이라고 하죠. 전신 비늘 분장답게 무려 9시간의 시간이 분장에 소모된다고 합니다. 4편 이후엔 제니퍼 사랑합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해당 배역을 맡았는데요. 그녀도 매번 실제로 전신 분장을 했고 미스틱의 모습으로 촬영장을 돌아다니는 현장 스틸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모든 시리즈들을 통틀어 막구 전투력 1위를 뽑으라면 전 헬보이를 뽑을 것 같은데요. 얼굴만 봐도 지려버릴 것 같은 이 헬보이 역은 배우 롤 펄먼이 맡았었습니다. 실제 얼굴 전투력도 상당하신 것 2019년 리부트 버전부터는 배우 데이빗 하버가 연기한다고 하네요. 공포영화의 백미는 보기만 해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포영화 중 하나인 주온, 그리고 주온을 봤다면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귀신은 토시오이죠.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무표정의 창백한 모습으로 어딜 가나 따라오며 영화를 멱살 캐리한 이 공포스러운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훌륭한 분장과 공포스러운 연출로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희대의 귀신 캐릭터로 만들 수 있던 것이었죠. 근데 솔직히 BGM만 바꿔도 여전히 유명한 공포영화들에 따라오는 숙명처럼 토시오의 배우가 자살을 했다는 루머가 떠돌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여전히 왕성한 드라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그린치입니다. 그린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8년 전에 이미 그린치라는 실사 영화가 먼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100% 분장을 택했어야만 했던 영화인데 분장팀의 심상치 않은 실력이 가족 어린이 영화를 싹 호러물로 만들어버린 이 분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짐 캐리가 맡았었는데요. 당시 그는 매 촬영마다 8시간 30분가량의 분장을 했어야 했는데 겹겹이 쌓여가는 보형물과 털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는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극도의 불안감에 벽면을 발로 차서 구멍을 뚫어버린 일이 발생했고 그 후 전직 CIA 고문 전문의가 그의 옆에 상주하며 멘탈 관리를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장팀 직원에게 욕설을 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죠. 다행히도 다음날 짐 캐리가 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복귀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후엔 조금씩 평정심을 되찾았었다고 하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편하게 보았었던 분장 캐릭터들의 이면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드라큘라, 반신불구, 윈스터 처칠, 우주 해적까지 이 네 캐릭터가 모두 동일 인물임을 눈치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15번째 지리는 시리즈, 영화 속 지렸던 분장들 시작합니다. 최고의 SF 걸작 중 하나인 에일리언, 그리고 그 에일리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외계 괴물 드론. 79년도 영화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연출로 당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CG도 없이 마치 진짜 살아 숨쉬는 듯한 괴물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분장 덕분이었죠. 당시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화의 핵심이 에일리언 연출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하고는 스위스 화가 한스 루돌프 기거와 접선하는데요. 그의 바이오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그로테스크한 그림들은 에일리언의 분위기와 정확히 일맥상통하였죠. 그 중에서도 네크로노미콘 4를 본 스콧 감독이 영화사에 강력하게 기거를 추천하여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드론의 머리 부분은 전부 기거가 만들었는데 실제 인간의 두개골과 콘돔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드론의 긴 턱을 제작하기 위해 턱뼈와 합성 수지를 섞어 제작하였고 콘돔을 사용하여 드론의 입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골은 드론의 머리 안에 넣은 다음 반투명 커버를 씌워서 희미하게 인간의 두개골이 보이게 하는 디테일을 연출했다고 하죠. 또 이 에일리언 수트는 가격만 무려 25만 달러,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를 연기한 배우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볼라지 바네조로 키가 무려 2m 18cm에 육박하는 초장신에 마르기까지 해서 에일리언 수트를 입고 연기하기에 제격이었다고 하죠. 그는 당시 드론의 느릿한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 태극권과 마임 수업까지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대사도 없고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 무게를 지탱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극한 직업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드론에 꼬리가 감겨 있어 수트를 입은 상태로는 앉아서 쉴 수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헬멧에 와이어를 달아 허공에 매달려 쉬게끔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15분에서 20분이 드론 연기의 맥시멈 촬영 시간이었다고 하죠. 전 세계의 코리안 좀비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킹덤. 내용도 내용이지만 디테일한 좀비 분장이 킹덤의 성공에 한몫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살것 같아. 무겁다. 목마르게 만드는 엄청난 분장팀의 실력. 좀비 한 명당 많게는 50분을 들여 분장했다고 하는데 좀비 떼가 등장하는 장면에선 15명 이상의 분장사들이 총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리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좀비 군단신을 위해서는 총 1,300여 명의 연기자들이 동원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안무교육까지 진행했었다고 하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들이 쌓여서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장은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에릭 킬몽거의 몸이었는데요. 90개 이상의 실리콘 점들을 한 땀 한 땀 붙잡고 피부 색상이랑 맞추는 작업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떼는 게 붙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촬영이 끝나고 매번 사우나에 가서 몸을 불린 뒤에야 떼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또 원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대 피어싱도 모두 분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이런 대형 피어싱을 하는 멀시 부족이 존재하는데 감독 라이언 쿠클러가 해당 문화의 아름다움을 스크린에 꼭 담고 싶어서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장식들을 직접 빌려와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래 치아를 모두 제거하여 끼우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해당 배우들의 죽방맹이를 두당 5,000대씩 갈겼죠. 당연히 이를 실제로 할 수는 없기에 실리콘과 틀니를 활용하여 연출했다고 합니다. I don't wanna be human. 일전에 소개해드린 넷플릭스 영화 나의 마더에서도 아주 디테일한 로봇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저예산 영화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CG가 들어갔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나 직접 제작한 로봇 수트에 실제 배우 르크 호커가 들어가 촬영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배우의 몸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하기 위해 셀 수도 없이 많은 디자인들을 고안했었고 부품만 무려 250개 그리고 각 부품마다 10번에서 15번 정도의 공정들이 들어갔다고 하죠. 그 결과 관절과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는 완벽한 로봇 수트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아이언맨도 처음 등장한 마크 1과 마크 2는 이와 비슷하게 제작되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게와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해서 마크 1만 실제 영화에 등장하고 이후 대부분의 모습은 CG로 작업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를 마법으로 물들였던 해리포터 시리즈인데요. 마법을 쓰는 판타지 영화인 만큼 CG도 많이 쓰였지만 수많은 분장들과 셀 수도 없는 실제 소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그중 분장팀이 가장 오래 작업해야 했던 것은 바로 죽음의 성물에 등장하는 고블린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총 15개국 115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9개월간 작업한 결과물로 40개 이상의 각기 다른 고블린 얼굴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분장팀도 분장팀이지만 이를 연기한 배우들 또한 매일 4시간가량의 분장을 받아야 했다고 하죠. 특히 시야를 가리는 상당한 두께의 가면 때문에 그들의 거동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따로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수어사이드의 조커로 많이 알려진 자레드 레토는 영화 미스터 노바디에서 무려 118살로 분장하는데요. 이를 모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당연히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고 생각한다 하죠. I'm 34. 하지만 엔딩 크레딧을 본 순간 할아버지 니모와 젊은 시절 니모 모두 동일한 배우 자레드 레토가 연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기괴한 비주얼이라서 현실에선 불가능해서 혹은 과장된 표현을 위해 많은 영화에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죠. 그런데 무조건 CG라 생각했던 이 분장들이 사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빚은 진짜 분장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한 59번째 지린 시리즈 영화 속에 지렸던 분장들 그 대망의 3부 바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영화 돌연변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흉측한 이 찐 어인족이 사실은 배우 이광수의 피땀이 담긴 혼신의 분장이었는데요. 신약개발 부작용으로 한순간에 반인반수로 전락한 세기의 온망발을 그린 이 영화는 총 예산 불과 5억 원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초저예산 작품이었죠. 때문에 작품 내에서 고퀄의 CG를 쓴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작진은 결국 돌연변이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 CG 대신 특수 분장을 쓰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우리 광수자는 매일 아침마다 폐쇄공포증 걸릴 것 같은 이 분장을 매일 3시간씩이나 해야 했다 하는데요. 심지어 그 무게만 좋게 8kg에 달하는 생선 대가리를 뒤집어 쓴 건 물론 촬영 당시 매우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캐릭터에 맞게 제작된 얇은 의상만 입고 칼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등 런닝맨 돌고 갈 극한의 제작 현장 속에서 촬영 끝까지 가진 고생을 견뎌내야 했다고 합니다. 2012년 개봉 직후 수많은 파급을 일으켰던 금단의 화제자 은규, 파격적이다 못해 노딱 그 자체인 김고은 배우의 노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이 영화는 당시 30대 중반에 불과했던 박해일 배우를 순식간에 70세의 노인으로 바꿔버리는 지리는 분장으로도 유명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각각의 피스를 덧붙여 배우의 얼굴을 변형하는 분장이 지금이야 업계에서 너도나도 활용할 만큼 지극히 보편화된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2012년 당시만 해도 조각 형태의 실리콘 덩어리를 일일이 덧붙여 만드는 작업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이 은교에서 시도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중 상황과 걸맞게 나이가 들었지만 매력적인 노인, 즉 미노년의 주인공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박해일 배우는 무려 8시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장 시간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지리는 인내력으로 버티며 현장 스태프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죠. 한편 은교보다 6년을 더 앞서 희대의 특수분장으로 화제를 모은 또 한 편의 영화이죠. 난 잘 모르겠다. 바로 미녀는 괴로움입니다. 2006년 개봉 당시 코미디 장르란 특수성에도 자그마치 660만 명이란 경이로운 관객수를 달성한 이 영화는 169cm에 95kg란 지리는 스펙을 지닌 주인공의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인생 역전극을 그린 작품인데요. 하나 당시만 해도 아주 열악했던 특수분장 환경 탓에 이를 연기한 김하중 배우는 단지 분장 하나를 본뜨고자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인간 표본이 되어야만 했다고 하죠. 허나 소품을 제작해 국내로 귀환한들 보기만 해도 무거우니 가짜 지방덩이를 촬영 내내 달고 다니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는데요. 부른다. 비켜라. 왜냐하면 엄청난 무게로 인해 움직임이 저절로 제한되는 건 물론 걷질 못해요. 그날 분량은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 함부로 벗을 수도 없었기에 화장실 가서 이 옷을 못 내려. 기본적인 생리현상마저 제한됐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김하중 배우는 제작진을 배려해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으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허나 통풍도 제대로 안 되는 이 찜통과도 같은 슈트 속에서 단수를 한다는 건 자칫 잘못했다간 배우가 그대로 기절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에 특수분장팀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억지로 쫓아다니며 강제로 수분을 보충시켜야만 했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중자는 화장실 크리를 막고자 눈에 물통이 보일 때마다 잽싸게 도망다녔다고 하는 지리는 자강투천 일화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연히 포콜 대역을 사용한 줄 알았던 이 영화의 지린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저 약간의 오투튠만을 첨가한 김하중 배우의 실제 육성 녹음이었다고 하죠. 2012년 매트릭스 신드롬을 일으킨 워쇼스키 자매의 또 다른 SF 연출작 클라우드 아틀라스. 당시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였음에도 우리나라의 배두나 배우가 캐스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건 물론 무려 1인 3역을 홀로 소화했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모은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왜 1인 3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죠. 먼저 배우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안드로이드. 손미는 알아보기 쉬웠지만 I've come to say goodbye. 이렇게 가쁜 서양인으로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선 당연히 멕시칸 배우가 연기했겠다 싶었던 이 분장은 Oh my god, Duna! You're a Mexican lady today. 모두 배두나 한 사람이 오로지 분장의 힘을 빌려 연기한 지린 연출이었죠.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옥게미전 지린 특수분장으로 넷플릭스 한류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킹덤입니다. 공개 당시 디테일이 살아있는 완벽한 좀비 분장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좀비 분장을 위해 이와 같이 한 명당 5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 초디테일한 특수 분장을 했던 건데요. 아, 살 것 같아.
심지어 좀비들이 때로 몰려나오는 신을 위해 15명 이상의 분장사가 총동원된가 하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좀비 군단 습격신에선 무려 1300여 명에 달하는 연기자들을 모두 분장시킴으로써 말 그대로 집단 광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역대급 명장면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한편 뛰어난 분장 퀄리티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한 이 분야의 레전드 작품이 있죠. 바로 고 로빈 윌리엄스의 지리는 원맨쇼로 유명한 코미디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입니다. 작중 이혼당한 아버지가 몰래 아이들을 만나고자 펼쳤던 필사적인 여장 연기를 보는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이 역할을 위해 로빈 윌리엄스는 8조각으로 나뉘어진 라텍스 커버를 매일 도합 4시간 반에 걸쳐 분장했고 심지어 어떤 기계 변주도 없이 실제로 자신의 육성을 직접 변주해 할머니 연기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평단과 관객 모두의 배꼽을 빠개버린 이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 분장상 수상이라는 지리는 영예와 함께 총 제작비 2,500만 달러로 무려 약 4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제작비 대비 18배에 달하는 초대박 흥행 성적을 기록하게 된다. 여담으로 시대를 초월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분장 퀄리티 때문에 당시 영화에 함께 출연한 아역 배우들은 완벽하게 할머니로 변한 그의 모습을 보고선 진짜 가정부가 섭외된 줄 알고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고 하죠. 한편 분장을 통한 천의 얼굴을 지닌 유명 배우로는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틸다 스윈튼입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선악을 아우르는 중성적인 외모의 소유자인 그녀는 지금껏 수많은 영화에서 다양한 외관으로 등장해 주목받았는데요. 앞서 나온 MCU의 에이전트 1과 콘스탄틴의 가브리엘 외에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선 이렇게 주름살 가득한 노부인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호러 영화 서스페리아에선 비빌리의 노인 남성으로까지 분장하는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하나 뭐니뭐니 해도 그녀의 연기 커리어 중 가장 충격적이라 느꼈던 분장은 바로 설국열차 최고의 신스틸러 메이슨 총리 역이었죠. 분명 틸다 스윈튼의 얼굴이 곳곳에 숨어있긴 하지만 툭 튀어나온 코와 비버 뺨치는 뻐드렁니 그리고 왕방울만한 안경까지 정말 너무나 개성 넘치는 빌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첫 촬영 당시 그녀의 분장을 목격한 본 감독은 분명 자신이 직접 캐스팅한 배우였음에도 분장 전후 몰라보게 변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틸다 스윈튼이 설국열차에서도 1인 2역을 맡았었다는 건데요. 그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클럽 칸에서 술병을 뺏으려 들던 이 여성이었다고 하죠. 이어서 본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분장으로 충격을 선사한 또 한 명의 배우이죠. 바로 배우 니콜라스 홀트입니다. 일찍이 아역 배우와 하이틴 스타를 넘나들며 훈훈한 외모를 자랑했던 그는 성인이 된 후 비주얼보단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고자 어떤 배역이건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지리는 패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이 삭발한 머리와 흉터투성이 분장을 위해 그는 하루 매일 2시간씩 총 77번에 걸친 분장을 덤덤하게 소화했다고 하죠. 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선 혈청을 맞고 비스트로 변신해 배우의 본 모습을 싸그리 지워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좀비행을 택하며 썩어 문드러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다만 실리콘 모형을 곁들여 분장한 기타 출연작들과는 달리 무려 좀비와의 로맨스를 다루는 벽만 덮치는 작품의 특성상 창백한 피부는 톤 다운된 메이크업으로 붉어져 나온 혈관은 타투를 이용하는 등 배우의 매력을 부각시키고자 오로지 모형 없는 실제 분장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리즈 폭성 탈출. 현재는 CG의 도움을 받아 배우들이 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인 200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 분장은 모두 제작진의 100% 수작업 속에 담당 배우의 지리는 인내를 요구하는 고대디 고된 작업이었는데요. 이런 하드코어 메이크업의 대명사였던 유명한 캐릭터가 있죠. 바로 1989년작 Daddy's going to make some art, darling. 배트맨 실사판에 등장한 배우 잭 니콜슨의 조커입니다. 당시 분장팀의 말에 따르면 이 조커를 분장한 듯 달린 조커는 코믹스의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배우의 이미지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헬난이도인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배우 본래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작진은 결국 그의 본 얼굴에서 화관만 비튼 아주 기괴한 마스크를 뽑아내는 데 성공해버리죠. 하지만 덕분에 잭 니콜슨은 매 촬영마다 무려 2시간에 걸친 분장 끝에 스크린 앞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3년 뒤 드디어 개봉한 후속작 배트맨 리턴즈에선 이보다 더한 난이도의 분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배우 데니 디비토가 열어냈던 이 편의 메인 빌런 펭귄이었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흉폭한 외관과는 달리 실상은 푸근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였던 담당 배우를 변신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먼저 배우의 표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개선한 실리콘 마스크는 물론 brush of glue all around my nose. 펭귄이란 이미지를 인간의 체형에다 제대로 접목시키고자 그 무게만 자그마치 100파운드 무려 45kg에 달하는 실리콘 슈트를 자체 제작하는 등 My suit was thick. My legs were like turkey legs. 정말 디테일한 캐릭터 표현에 영혼을 갈아 넣었음을 알 수 있죠. 또 존나게 뽀뽀마려운 그의 지리는 구강 상태도 인상적인데요.
특히 그의 입을 타고 흘러내리던 보기만 해도 밥도둑인 이 다음 집은 사실 구강청결제에 빨간색과 녹색 식용색소를 섞은 것으로 실상은 매우 청결한 내용물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존나더 대단히 기분 나쁜 질감을 뽑아낸 획기적인 페이크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위에 특수분장을 씹어먹을 만큼 그로테스크 끝판왕의 포스를 자랑했던 특수분장 사례가 있는데요. 1990년 개봉한 더 위치스입니다. 개봉 당시 너무나 리얼하게 인두겁을 찍고 나오던 이 마녀의 모습에 너무나 놀란 수많은 아동 관객들이 집팬티에 지려버렸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메이크업에만 7시간, 지우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는 초고퀄의 분장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개봉 전 제작사에서 최대한 덜 무섭게 해달라며 수많은 컷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요. 이러한 대참사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번외로 자타가 공인하는 미녀 배우 앤 해서웨이 또한 훗날 공개된 리메이크작에서 VFX 기술의 도움을 받아 원작의 마녀 역할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원작이 선사한 실감나는 공포감에 비해 기술의 발전으로도 따라잡지 못한 실사와 CG의 이질감 때문에 작중 꽤나 열띤 연기를 보여주었음에도 결국 이 영화는 오리지널의 아성을 꺾지 못한 비운의 케이스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껏 당연히 풀CG 처리된 영화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실제 분장이 들어간 작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영화의 제목대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린 이 영화에서 흡사 조루증에 걸린 듯한 그의 유년 시절 모습은 Are you sick? 담당 배우인 브래드 피트의 본 얼굴을 바탕으로 CG 합성된 것이었는데요. 하나 그게 진행되면 실제 빵형의 나이와 겹치는 구간대에선 이렇게 CG 대신 실제 분장을 활용해 연출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원작 못지않게 훌륭한 비주얼을 자랑한 특수분장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2017년 개봉한 호러 영화 맞죠? 그것입니다. 친근하면서도 괴악한 인상의 광대 분장으로 그 당시 수많은 광대 공포증을 양산한 드라마판 버전도 인상 깊었지만 이후 27년 만에 영화화된 빌 스카스카드의 페니와이즈 역시 아이 오리지널에 견줄 만큼의 지린 포스를 보여줬는데요. 배우 스스로도 지금껏 자신이 맡은 배역 중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밝힌 만큼 매번 2시간 반에 걸치는 기괴한 분장을 거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움직이는 추상적인 캐릭터를 소화하기란 정말이지 너무나 존나 천직이었죠. 영화 속에서 보여진 이 기괴한 눈알씨는 실제로 CG 없이 모두 배우가 직접 연기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어차피 CG 처리할 테니 편하게 연기하란 감독의 배려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유의 똘끼 어린 특기를 계속해서 발산하기에 이르렀고, 이런 배우의 지리는 원맨쇼 스킬 덕분에 제작진은 최소 몇십만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CG 비용을 그대로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입안을 꽉 채울 만큼 커다란 보철 치아를 끼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우는 구강 구조가 일시적으로 뒤틀리는 바람에 자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변태력 58,000렙인 감독은 오히려 이런 그림이 페니와이즈의 이미지를 더욱 탐욕스럽게 만든다며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해서 히드라 뺨치는 이 아밀라아제 폭포씬이 결국 최종 컷에 그대로 실렸다는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리는 비주얼로 당시 전세계 극장을 얼어붙게 만든 극강의 호러물이죠. 바로 맞죠? 링입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리메이크작 중에서 상당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리즈는 일찍이 특수분장의 대가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 릭 베이커가 참여해 그 퀄리티를 한층 더 높였는데요. 그 결과 총 3명의 분장사가 달라붙어 꼬박 5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비로소 완성된 이 분장은 정말로 물속에서 오랫동안 썩고 있는 듯한 익사체 특유의 질감은 물론 인조가 아닌 실제 사람 머리카락을 묶어 만든 가발로 극도의 현실감까지 부여했다고 하죠. 허나 물속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하는 운명인 우리 귀여운 원령 친구의 특성상 이렇게 매 테이크마다 머리카락이 진짜 꼬이기 일쑤였기에 제작진은 촬영 내내 그녀의 뚝을 다시 풀고 말려야 하느라 좋아 죽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원령 사마라를 연기한 배우 더베이 체이스는 분장 뒤에 가려진 엄청난 반전 미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뒤이어 개봉한 2편에서 동일한 배역을 이어받은 배우 켈리 스테이블스 역시 작중 귀신 캐릭터와 확연히 차이나는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죠. 역시 다른 장르는 몰라도 호러물의 분장이 없으면 큰일. 수녀자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역시나 아무리 CG를 활용한 후보정 방식이 판치는 시대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펼쳐지는 아날로그 분장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보수고 봐라. 네.